안녕하세요. 심플리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스코홀딩스 주주시라면 꼭 보셨으면 하는 수소 가상 전시관 오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 홈페이지 내에 VR 수소 가상 전시관을 오픈했는데요. 포스코그룹의 그 전체적인 수소 밸류체인과 사업 전략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주주시라면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시면 팝업으로 뜨는 안내문 클릭하시면 아나운서와 가상 전시관이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기 좀 편하시도록 영상으로 미리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을 클릭을 하시면 전시관 입장하기 라는 안내문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용 안내문이 나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김혜수입니다. 나오고 VR 글로벌 탄소 전시관이기 때문에 중립과 마우스를 수소 클릭하시면 경제로의 이렇게 전환에 입체적으로 보실 대해 수 있고요. 논의가 시작된 지 왼쪽에 이제 꽤 맵이 오랜 시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났지만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포스코의 수소 있는 부분 환원 제철 하나씩 기술 하나씩 클릭하시면 하이렉스입니다. 각 전시관별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포스코는 굉장히 석탄 상세히 대신 수소를 영상과 sun원대로 사용해 텍스처를 보실 수 탄소 있습니다. 배출을 하고 있는 촉진하고 수소에 있습니다. 관한 전략과 수소가 그 철강 기술 생산에는 그리고 어떻게 현재 쓰이는지 어떤 사업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곳은 설명을 해주고 환원철인 있고요. HBI에 또 그린 수소를 해당 맵을 혼입하여 클릭하시면 이렇게 친환경 전시관을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지금까지 주요 원하시는 전략 부분을 다시 국가에서 또 준비 중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함정수소 한 생산 번에 다 프로젝트를 보시기보다는 보셨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실 때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왜 이렇게 수소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당 배경도 가상 전시관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탄소 중립 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수소는 굉장히 필연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글로벌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다. 그리고 수소로의 그 전환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뭐 기술적인 제약, 대규모 투자, 또 제도 수립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시대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만으로는 그 에너지의 지역적인 한계, 또 간헐성, 또 수용성의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용 연료, 원료인 석탄과 천연가스 대체의 유일한 대안은 수소뿐이다 라고 포스코그룹은 아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환원 제철로의 기술 전환은 굉장히 필수적이며 대량의 안정적인 청정 수소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전략 국가에서 수소 생산 프로젝트는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비전은 글로벌 탑티어 하이드로젠 플레이어가 되겠다. 그 비전이고 그 비전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상 그 전시관을 오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글로벌 탄소 배출 중에서 철강 업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2%입니다. 단일 섹터 면에서는 도로교통에서 차지하는 탄소 배출 두 번째로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철강 업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계의 탄소 중립은 글로벌 단에서 탄소 중립으로 전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연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실정은 좀 더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비중이 좀 더 높고 또 전 세계 7위의 그 철강 그 생산업체인 포스코가 있다 보니까 국내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은 필수적이고 그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수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강 산업이 수소화가 되면 왜 탄소가 중립이 변환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 역시 그 하이렉스 기술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 그 가상 전시관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26년부터 EU 수출 제품 중에서 탄소 감축 노력 기준치가 미달된 제품들에는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바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영국에서도 그 비슷한 제도를 2027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철강 제품에 대한 우리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포스코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두 기업으로서 조금 발빠르게 사업 전환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 가상 전시관에서 각
그 전시관 테마별로 이제 자세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좀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꼭 보셨으면 하는 부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먼저 포스코 홀딩스 내에 수소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한눈에 그려져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시관 꼭 설명을 들으셨으면 하는데, 이 차트 내에서는 수소 생산 관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청정 수소의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술과 포스코 그룹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운송을 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포스코 홀딩스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또 암모니아 추진선을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이동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송이 되는 생산이 되고 운송이 된 수소를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또 해외에서는 수출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 내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글로벌 청정 수소 생산을 주도하고 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포스코가 그래서 주로 이제 생산을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통해서 운송과 저장 또 해외 수출 등을 하게 되고, 포스코 ENC의 여러 기술을 통해서 암모니아 추진이라든지 수전의 기술 등을 역량을 좀 발휘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자세히 각각 전시관에서 영상과 텍스처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주주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투자를 하시는 분 이셔도 좀 이 부분은 좀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수소 생산량에 관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2030년부터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 50톤, 2040년 300톤, 2050년 7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700만 톤이라는 이 수치는 이번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수소 로드맵의 그 목표량, 2050년 목표량의 25%를 차지하는 그런 생산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포스코 홀딩스에 투자를 하실 때 당연히 리튬 등을 포함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뭐 2024년 하반기부터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수소면도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비전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돼서 생산은 2030년부터 가시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좀 꼭 보셨으면 하는 그 부분은 글로벌 청정수소의 그 전반적인 전략을 또 한눈에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하나 단편적인 그 기사들로 좀 몇 가지 내용을 좀 확인하셨을 거예요. 뭐 그린수소 생산에서 오만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는 부분이라든지, 호주의 필바라랑 어떤 계약을 맺었다는 이런 단편적인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 여기 이 차트에서는 포스코 그룹의 수소 생산 전략, 특히 글로벌 수출 전망과 그 생산 6개 전략 지역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그런 전시관이 있습니다. 6개의 생산 거점은 한국, 북미, 호주, 중동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이 들어가고, 말레이시아, 인도 이렇게 6개의 생산 거점을 둘 것이다 라고 보고, 각각 그 생산 거점에서 어떠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는지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 해당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략 국가의 수소 생산 프로젝트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놓치실까봐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지금 뭐 2027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고, 2027년 말레이시아, 또 여기 오만은 2030년부터 이제 그린 수소가 생산되는 거점으로 이제 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청사진과 그 시기별 프로젝트 현황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소 산업은 2030년이 되어야 좀 본격적으로 좀 정말 현금이 찍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수소 관련된 좀 어려운 기술도 굉장히 상세히,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포스코홀딩스의 수소뿐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 산업이라든지 수소 기술의 용어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시라면 여기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끝으로 지금 보여드린 이 전시관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전시관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포스코 그룹의 수소사업 밸류체인을 한눈에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쁘다 하신 분들은 좀 요것만 클릭하셔서 보시더라도 포스코 그룹이 꿈꾸는 수소사업의 밸류체인, 그리고 현재 영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50년에 그들이 꿈꾸는 그 그림까지도 한 영상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가 절대적이다라는 관련 기사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2월 31일자 기사였고요. 해당 기사에서는 이제 ESG 네트워크 대표인 김경식 대표가 철강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린 수소, 즉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수소를 이용한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굉장히 대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그 제도와 정책 아래에서는 그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사정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등을 조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3년간 269억 원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의 경우 1300조, 또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460조 원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산업용 전기 가격에 대한 부분, 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부분 등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영상 하단에 제 기사 링크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영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가운데 철강과 또 수소가 있습니다. 물론 향후 그 비중은 2차 전지 소재 비중을 높이는 게 그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아직까지는 철강 비중이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철강을 위해서라도 또 수소 산업을 열심히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소 가상 전시관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전 영상 철강사로서의 경쟁력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코 홀딩스의 최근 수소 가상 전시관 오픈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